김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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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삿갓.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선 문화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사실 여기 파트는 그렇게 어려울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편안하게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그랬었지, 완전한 생소한 건 별로 없을 거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 건축 시기별로 했고요, 그림 시기별로 했고요. 뭐 문학 공예 있는데 문학 파트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건축 파트, 서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 17세기에 있었던 당시에 조선시대 좀 특이한 하나의 하나의 형태, 요게 조금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제일 유명한 건 뭐니 해도 그림이죠. 그림. 보통은 이렇게 세기별로 제가 해드리긴 했는데 전기, 후기 요 정도 그냥 구분하시면 웬만한 문제 거의 다 풀립니다. 그거 봐주시면 좋겠고, 문학 파트 너무 깊게 보진 마십시오. 여기 서민문화 발달, 조선 후기에 있는 요 내용 정도 살짝 봐주시면 좋겠고, 공예 파트는 제가 대략 한번 고려시대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건축입니다. 나라가 초기에 세워진 때 아닙니까? 그럼 뭐 만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궁궐 만들어야죠. 경복궁, 창덕궁 이런 것들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뭐도 해야 되겠습니까? 성곽이나 관아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정통성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사 지내는 사직단이라든가 왕과 왕비의 그 다음에 신주를 모시는 종묘 이런 것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암기사항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요건 하나 기억해 두셔야지. 해인사 장경판전,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바로 이 장소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건 뭐 제가 고려시대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죠. 저는 여러분 이 유성안의 이 저희 채널은요 어떤 채널입니까? 가장 그냥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저희 이번에 강 PD랑 우리 경주 갔다 왔던 거, 경주편. 솔직히 그냥 일반 유튜버 중에 우리 경주 우리 거보다 잘 찍은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주 부석사 갔다 왔던 거 이거 좋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장경 판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진짜 한번 가보면 너무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요 안에 8만 대장경이 있지만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뒤틀어짐이 거의 없잖아요. 왜? 이거 자체가, 장경판전 자체가 습도와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시키면서 과학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놨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가끔 나오면 은근히 어려운 게 이거 어려워하세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세조 때 만들어졌었는데 이거 뭐 기억하면 된다? 가천대학교 그 전에 이름이 무슨 대학교였다? 경원대학교였다. 기억나시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 표 하나 기억나십니까? 제가 고려 문화 파트 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 경원,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아무리 잔인하다고 그래서 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걸 그림만 보고 구분하라는 문제는 안 냅니다. 그건 내기가 웬만한 사람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천사지, 원각사지 요걸로 구분하시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는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6세기로 갑니다. 16세기는 이제 사림이 이제 정권을 잡아갈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서원과 향도 구분하는 거는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특히 서원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제사와 교육 기능.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사당과 강당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사당동에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 사당동, 혹시 사당동 사시는 분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사당동에서 사당동 방배동 일대 그 일대에서 아주 오래 살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람배치 양식. 가람배치라는 게 뭐냐면요, 사찰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찰 양식에다가 주택 양식을 같이 믹스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서원의 건축 양식이었었다. 자,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제안해서 만들었던 바로 백운동 서원이었고요. 이것이 사액되면서 이왕의 건의로 소수서원이 되었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세기 가면 요게 좀 특이한데요. 17세기 가면서 양반 지주층들이 뭔가 좀 사찰을 좀 지원해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사가 있어요.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겉에서 볼 때 몇 층처럼 보여요? 1, 2, 3. 3층, 3층 건물 같죠? 근데 안에서 들어가 보면요. 하나에, 마치 강당처럼 이렇게 하나로 탕 터져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다 했는데, 요 17세기에 나왔던 건축 양식이 거의 다 비슷해요. 예, 전남 구례에 가면 화엄사가 있거든요. 화엄사 각황전인데, 이것도 겉에서 볼 땐 2층짜리 건물 같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하나로 탕 터져 있습니다. 자, 금산사 미륵전은 3층, 화엄사 각황전은 2층처럼 보였는데 안에 들어가면 하나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제 좀 더 올라가요. 누굽니까? 충북 보은에 가시면 법주사가 있습니다. 법주사에 가시면 팔상전이 있는데요. 이 팔상전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겉에서 볼 땐 몇 층이에요? 5층이에요. 5층인데 안에 들어가면 하나로 탕 터져 있습니다. 강당처럼. 이게 뭐다? 바로 양반 지주층의 지원으로 17세기에 만들어진 그 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하나의 좀 건축 양식이 요때 보여줍니다. 여기 김제 금산사, 구례 화엄사, 보은의 법주사, 특히 보은 법주사 정도는 단독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 18세기로 가요. 18세기로 가면서 새롭게 돈을 벌었던 분원과 상인층이 지원해주면서 논산의 쌍계사나 부안의 계암사 같은 사찰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단독 문제로 나오긴 쉽지 않을 거고요. 왜 그러냐? 18세기에는 아주 유명한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은요, 일단 여러분, 우리 강 PD가 수원화성 최고 전문가예요. 최고 전문가예요. 이거 아마 여러분한테 이 강 PD 수원화성 건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는 또 작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수원화성 자체가 워낙에 대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원화성은요, 놀라운 기록이 되게 많아요. 일단 생각보다 너무 짧은 기간에, 아주 단기간에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적양형이 거중기로 만들었었다. 거중기로 그 공사 기한을 상당히 단축시켰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몇 블록 어떤 칸은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서 벽돌 몇 장을 썼고 누구가 관리 책임져 했다. 기록이 다 돼 있어. 사실은 이게 수원화성 자체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잖아요. 기록이 못 될 뻔했어요. 한번 무너졌다 다시 만들었거든. 그런데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거중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다리, 이거 이제 정조가 만들고 나서 한강 건너가지고 오는 거, 이 배다리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 공사 기록이 너무나 소상하게 돼 있는데 이거예요. 화성 성형의궤. 여기 보면 각 파트마다, 각 구역마다 누가 책임자였고 누가 했고 언제부터 언제 만들었으며 돌은 어떤 모양으로 몇 개를 썼고,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복원을 할 때 이걸로 복원을 한 거야. 그래서 유네스코 사람들, 관계자들 와갖고, 이거 너무 좀 기간이 짧다 이렇게 할 때, NO! 이거 봐라 임마! 딱 보여준 거죠, 우리가. 하여튼이 와, 대박. 세상에 그 많은 건축물들 내가 수백 개를 봤지만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잘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복원했다니, 이것은 문화유산으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박수치면서 감탄하면서 바로 문화유산으로 넣어줬던 게 바로 이 수원 화성 아닙니까? 요거 성역 의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가면 뭐니 해도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이 있겠죠. 경복궁에 가시면 근전정, 경회로 같은 게 유명한데, 이거 자체로 아마 시험 문제 내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림.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5세기 그림으로는요, 안견. 15세기 초기의 천재화가죠. 목류도원도. 안평대군, 세종의 아들이죠. 안평대군이 꿈을 꿨대요. 그래서 아니, 꿈이 이런 꿈이 다 있어.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꿨다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이거를 그냥 며칠 만에 이걸 그려냈대요. 짜자자! 와! 봐라! 이거지. 그랬더니 안평대군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 이 현실 세계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상 세계, 이 무릉도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이상 세계를 그냥 한눈에 제대로 평가했던 바로 목류도원도, 조선 전기의 가장 최고의 그림입니다. 시험 문제도 그만큼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강의안의 고사 관수도. 당시에 이 양반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죠. 딱 어떻습니까? 돌에 걸터 앉아서. 약간 어렸을 때 저럴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많이 계셨었는데, 성원아 소주 갖고 와라 이러면 이제 갖다 드리면 드시고, 딱 기분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난 이 고사관수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 어쨌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서해하면 안평대군. 이 안평대군이 여기 너 있었던 그 인물이에요. 이 안평대군이 글씨를 그렇게 잘 썼대요. 그걸로 유명하고요. 자, 16세기에 오면 누가 이제 그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까? 사림들이 등장하죠. 사림들은 자신들의 이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 사군자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왔습니다. 매낭, 국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런 그림 그냥 있었구나. 이 자체가 뭐가 멀름이하고 이런 거까지는 안 나옵니다. 신사임 16세기에 초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화보월도 이황좌라는 인물은요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노비 출신이에요. 당시에 노비 출신이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뭐 아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정받았습니다. 송화보월도 이 그림. 이게 절벽이거든요. 절벽 그 뿌리 사이에 이 절벽 사이에 뿌리를 집어넣고 서 있는 이 나무. 뭔가 이 풍파를 이겨내고 자신의 이 생각을 꺾지 않는 뭔가 이 지조 있는 그런 선배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글씨하면 한호가 유명합니다. 제가 이러면 선생님 한호 말고 한석봉이죠. 한석봉이 한호예요.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석봉채예요. 석봉채.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그 유명한 그 한석봉 여기 나옵니다. 선생님 그럼 안평대군이 잘 썼어요? 한석봉이 잘 썼어요?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건 뭐 구분도 안 되고요. 예, 어쨌든 둘 다 그냥 글씨 잘 썼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업의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제 18세기 들어갑니다. 진경산수화. 정선의 진경산수화. 이건 진짜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화풍은요, 약간 중국에서 좀 넘어오는 스타일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자연을 아주 사실적인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바로 진경산수화거든요. 정선의 진경산수화인데 대표적인 두 작품,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인왕제삭도, 금강전도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왕제삭도는요, 이 먹으로 인왕산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인왕제색도 워낙에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 금강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정선의 진경산수화 두 작품 맛보셨고요. 그 다음에 서해로는 김정희, 추사체. 어쨌으면 추사 김정희입니까? 추사체가 있는데 사실은 김정희는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세안도거든요. 이 세안도는 딱 제주도로 유배를 갔었는데, 유배를 갔었을 때 딱 그렸던 그림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 세안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선비의 그런 지조나 이러한 것을 좀 표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뭐니 해도 18세기 하면 누굽니까? 풍속화. 그 중에서도 반원 김홍도, 서민들의 소탈한 삶, 정조 때에 있었던 화환이었거든요. 자, 그는 서민들의 소탈한 삶, 무동, 워낙에 유명한 그림이죠. 씨름도. 저도 씨름은 좀 좋아하는데 무동 씨름도와 같은 서민들의 솔직한 그러한 소탈한 삶을 잘 표현해 주었었는데 동시대 인물인데 조금 약간 스타일이 다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신윤복입니다. 신윤복이 약간 양반 부녀자 유흥 애정 좀 약간 이 에로틱한 그림 이런 걸 좀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게 여자가 아니냐 뭐 이런 설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거의 모티브를 얻어서 나왔던 과거 드라마가 뭐 바람의 화원,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선 씨 나왔었던 미인도 이런 그림들이 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미인도, 단오풍정, 월화정인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미인도. 제가 볼 땐 참 이런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의 미의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요게 전체 미인도의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좀 미인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쪽에 좀 확대해서 이쪽 옆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인도 어쨌든 신윤복이고요. 그 다음에 단오풍정입니다. 단오날의 전후에 당시에 부녀 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고요. 사실 뭐니 해도 사실은 이 신윤복 하면 월화정인 뭐예요? 달 아래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아주 오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달인 걸로 봐선 야밤중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정인과 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갖고 이제 뭐 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만나고는 있습니다. 월화정인 신윤복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에서 19세기 특히 이제 19세기 전후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까치와 호랑이로 대표되는 민화예요. 까짜호랑이는 이 작품 말고도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까짜호랑이. 이게 약간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기복적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민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복적이었었다. 작가 미상이다. 요거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요. 강세왕. 서양화 기법을 갖고 왔답니다. 그래서 영통골 있고, 영통이 지금이 어디입니까? 수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으로 들어가는 길목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바로 영통골 입구입니다. 예, 그동안은 좀 약간 다른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다음에 장승업. 장승업으로 이 그 약간 모티브를 얻어서 나왔던 게 취화선이라는 과거에 영화가 있었죠. 장승업이 아주 천재 화가였대요. 강력한 필법 한번 맛보실까요? 어우, 강력해. 이렇게 강력한 필법, 예, 장승업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 파트는 여러분 좀 편안하게 봐주세요. 편안하게 봐주세요. 문학 파트는 깊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금옷이나 있었대요. 김치습에 뭐 설화 문학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16세기 되면 정철. 정철은 이거는 참 우리 많이 괴롭혔죠. 예, 우리 수능 볼 때 뭐 기초곡사로 막 그 가사문학 쫓겨나고 나서 그거 뭐였어? 관동별곡. 그 강원도 관찰사로 가면서 그거 했던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국어 시간에. 그다음에 삼인곡, 송미인곡. 삼인곡은 뭔가 이 사랑하는 남녀 간의 뭐 이것을 좀 약간 의문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무엇보다 이 송미인곡은 나 이렇게 지금 모함받아서 쫓겨나 있는데, 나는 임양한 구중궁궐에 있는데 저 간신배들, 저 먹구름들이 와갖고 나를 그 임금에 향하는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 임금 속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송민곡에 나와 있는 정철. 선생님,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16세기 문학 비워놓기가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게 나올 수 있죠. 하나 볼게요. 시사. 중인층의 시 모임, 시인들의 모임이에요. 예, 그래서 야, 우리 시 한번 같이 뭐 낭독해 할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모였던 걸 우린 시사라고 합니다. 중인층이 하나의 이렇게 새롭게 문학의 모습에 등장했었고요. 김삿갓. 우리나라 최초의 랩, 바로 이 홍서범의 김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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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삿갓. 이 나오는 게 이거죠. 근데 그게 뭐죠? 이렇게 삿갓을 쓰고 다녔다고 해서 김삿갓인데, 그 김삿갓의 핵심은 뭡니까? 김삿갓의 핵심은요, 여러분, 김병현이에요. 원래 이름은. 그래서 그가 뭐 자신의 할아버지를 미혹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겠냐라고 알려진 게 일반적인데 확실한 건 없더라고요. 저도 사료를 좀 찾아봤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게 아니고 안동김치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기 안에서 조금 세력이 밀렸대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면서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소문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약간 세력에서 밀려서 그렇게 됐다라는 뭐 설도 있고요. 어쨌든 이 풍자시인 김삿갓 유명하고요. 한문소설 박지원, 그렇죠. 양반들의 비생산성을 비판했던 양반전 허생전으로 유명한 박지원, 중상학파 박지원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 이 문학 파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특히 18, 19세기가 되면서 서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신재호의 판소리. 그 다음에 탈춤과 산대놀이. 탈춤과 산대놀이 하면서의 핵심은요, 양반들을 풍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예, 여기 판소리도 마찬가지고 탈춤과 산대놀이가 그렇고요. 사설시조. 기존에 있었던 뭐 격식이라든가 형식 이런 걸 무시하는 형태의 여러 시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된 소설이 등장하면서 서민들한테 많이 읽히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공예 파트는요, 여러분, 공예는 좀 우리 쉽게 보셔도 될 것 같아. 고려 말에 있었던 게 분청사기라고 그랬죠? 예, 분청사기. 청자는 청자인데 청자의 분을 바른 사기다. 그렇죠. 백색 분을 발랐던 게 것이다. 그리고 이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입니다. 분청사기는. 그래서 하나 특징은 물고기가 있다. 물고기가 있는 게 분청사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과서에 대부분에 나와 있는 분청사기는 다 물고기가 희한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 나오면 분청사기다 이렇게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16세기는 백자, 그 선배들의 고상함, 지조 이런 거 강조했었고요. 자, 17세기가 넘어가면서 좀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백자에다가 청색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청화백자라고 합니다. 청화백자. 이게 아마 단독 문제 나오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흐름적으로 이렇게 간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에서의 핵심 포인트는요. 핵심 포인트는 여기 17세기에 약간 하나로 터져 있는 건물.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 단독 문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진경산수와 그 다음에 김정희의 세한도, 그 다음에 김홍도와 신윤복, 그 다음에 민하, 강세왕, 장승업, 조선 후기에 있었던 그림과 조선 전기에 있었던 몽유도원도, 고사관수도, 송화보월도 정도 비교해 주시는 거,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민문화의 발달, 요 정도가 가장 시험 문제가 나오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심화 55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1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국보 봤더니 충청북도 보은군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불교 건축으로 뭐 부처의 생애가 나와 있다라고 하고요. 정료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인조 때 중건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이라고 하는데, 와우! 이런 문제 만만치 않죠. 보세요. 법주사 팔상전, 이게 충북 보은에 있거든요. 이게 다 정답이 이거예요. 그런데 화엄사 각한전,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도 거의 동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량사 극락정다 마곡사 대웅보전도 사실 형식이 대부분 다 비슷해서 요것은 지명을 알아서 찾아가는 형태일 수밖에 없겠다. 물론 이 충북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 워낙에 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찰의 건물로 유명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마 학생들이 풀기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심화 56회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땡땡신문이라고 나와 있고요. 국민fun에 안긴 조선 후기의 명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 소장자의 뜻에 따라 동그라미 박물관에 기증되었대요. 그 기간 기탁 형태로 관리되었으나 온전히 국가에 귀속된 것이랍니다. 이 작품은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중일 때 사제의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그림 찾으라는 겁니다. 자, 1번 뭡니까? 뭐 그림은 정답은 어렵지 않게 4번 찾아가실 수 있겠죠? 자, 1번 뭡니까?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영통꼬리구. 3번 안견의 목류도원도 맞습니다. 4번이 세한도. 김정희 추사 김정희 그림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이 신윤복의 월화정인.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바다가 나온 문제 쉽죠. 딱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그림 자체와 좀 비교해서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시대 다 끝났고요. 다음 시대 한강은요. 이게 아주 깊게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을 바로 그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그 다음에 이 세시풍속 요거 하나씩 한번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